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우석 심리상담사입니다. 저는 당사자이자 치료진이자 가족으로서 살아본 그런 사람으로서 저는 2018년도에 당신은 아빠였던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책과 그리고 회복의 증거 2020년도에 썼던 책 두 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정신건강의 에세이로서 자신의 얘기를 쓰고 전문가와 가족과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책을 통해서 썼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는 취업에 대한 부분, 당사자들과 가족 중에 당사자 중에 취업을 앞둔 당사자들이 있는데요. 회복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증상으로 인해서 힘들고 또 조울이나 조현 또 우울증 등등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왔을 때 재발에 대한 예방과 관리와 자기 관리를 하는 부분들도 얘기했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가야 되냐. 첫 번째는 신체적인 단련입니다. 어떤 규칙적인 수면, 식사, 운동을 통해서 신체를 단련하면 뇌가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잠을 잘 자고 제때 일어나고 제때 자면 낮에는 세로토닌이 활성화되고 밤에는 멜라토닌이 활성화돼서 뇌가 활성화되면 잠을 잘 자면 정신건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질의 식사와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신체를 단련하면 뇌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서는 심리적인 심리 상담과 또 가족들의 지지를 통해서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뇌 에너지가 다시 충전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뭔가 지지를 받는 분위기, 공동체를 찾아서 그것들을 해나가고 또 삶의 의미를 찾아서 영적 건강을 지켜나간다면 이런 기본 베이직으로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다시 풀어서 설명하자면 체력은 멘탈 단련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체력 키우기를 통해서 기초 체력과 어떤 지구력을 키우고 인내력을 키우고요. 내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럴 때 일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저의 내담자 중에서는 운동을 제가 다 하도록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산책하고 어떤 분은 또 달리기를 하고 또 맨날 턱걸이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생활관리를 하고 있는 많은 당사자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활동성이 늘어나고 긍정적으로 되고 그리고 적극적인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좋은 또 선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일상에 충실하면서 체력을 단련하자.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관리입니다. 인간관계 소통이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친구 관계에 대화를 하고 또 잘 놀고 혼자서도 잘 놀고 같이서도 잘 노는 것이 정서적인 관리의 또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정 감정이 많이 쌓일 때 그날 하루의 스트레스를 그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상 관리와 약 관리는 가장 필수가 되고요. 그것을 포함하고 정서적으로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일을 오늘 풀고 스트레스를 풀고 갈 때 더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내일의 일을 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푸는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필요합니다. 짐이나 대화나 소통이나 운동이나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감정을 풀어나갈 때 또 내면의 힘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족의 지지와 취미생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운동과 동호회 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기하고 잘 지내는 사람은 남하고도 잘 지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 관리로서 취미나 동호회, 소모임, 그리고 기관이나 시설, 센터나 연계해서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또 지방에 각각 정신재활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300 몇십 개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일반적인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양 라인으로 두 가지 라인으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사회적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고 그러다가 고용지원센터나 장애인 고용지원센터 두 가지 라인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장애 유무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애를 받으면 장애인 고용센터, 받지 않으면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내일 배움 카드나 취업 패키지, 청년 취업 패키지를 통해서 진로 적성 검사도 해보고 거기서 오는 또 국가에서 지원받는 자격증 따는 교육도 받아보시고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기질과 성격을 파악해서 또 일을 찾고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인간관계에서 좀 더 두각을 나타내면 서비스 계통이나 인간관계 형성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고 기계나 사물에 더 관심이 많았을 때는 또 다른 계통으로 또 자격증을 준비하면 되는 진로 적성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신재활시설에서 만약에 취업을 연계했을 때는요, 단계별대로 맞춤형 회복을 통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렇게 하는데, 먼저 그런 취지가 뭐냐면, 먼저 자기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먼저 알아야지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걸 괜찮아 하는지를 알아야지만 파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선택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소통하는 방법, 친화력, 그리고 친밀감을 갖는 방법을 가져야 돼 일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동료와의 소통이 되지 않으면 갈등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배제되고 왕따를 당한다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용지원센터에서도 나왔지만 퇴사의 7~80% 이유가 인간관계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20~30%밖에 되지 않고 인간관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공간 소통하고 잡담을 나누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 한마디 주고받으면서 말을 섞을 수 있을 때 원활하게 일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세 번째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취업 단계로 나아가서 4단계는 그런 취업에 대한 것들을 도전하고 또 이력서를 넣고 자기소개서로 자소서를 써보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또 인턴이나 아니면 공공근로 아니면 또 다른 알바 일자리, 단기 일자리, 장기 일자리 등등 또 파트타임, 풀타임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장애 의무가 있을 때는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없을 때는 고용지원센터로 해서 연계해서 또 기관에서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동료 지원과 일을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일자리도 이제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도 한번 연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부분과 아니면 또 자신을 이해하는 당사자 집단이나 가족 집단에서 두 가지 라인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소통 가능한 소모임을 통해서 지지를 받고, 또 교회 공동체나 또 아니면 다른 건전한 종교 단체를 통해서 지지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취업의 단계를 궤도에 올려서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도전하고 또 쓰러지면 또 상담을 받고 또 가족들이 지지를 받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당사자들과 가족들을 상담하고 있는데 학업과 취업과 이성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